안녕하세요. 당신의 정보 탐색 길잡이 더 딥다이브입니다. 오늘은 2024 경기 문화예술 상생포럼 자료를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하는데요. 문화예술계의 ESG 경영과 협력, 이게 요즘 화두잖아요. 네, 맞습니다. 제공해주신 자료 보니까 포럼 시작을 버려진 대로로 만든 악기 연주로 했다면서요. 오, 시작부터 오늘 주제를 딱 보여주는 것 같네요. 네, 그렇죠. 이게 뭐랄까, 그냥 좋은 일 하자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요. 이제는 생존과 성장에 꼭 필요한 문제가 됐다는 그런 공감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 문화예술계에서 지금 ESG가 중요해졌는지, 또 특히 경기도의 문화예술 기관들이 어떻게 좀 협력해서 나아가야 할지 그런 구체적인 고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ESG, 지속 가능성. 자주 듣긴 하는데 사실 문화예술이랑 바로 연결하기는 좀 어색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럴 수 있죠. 근데 이 포럼 내용 보니까 예술가나 기관들이 이 흐름 안에서 어떻게 사회 문제 해결에 좀 기여하고 또 스스로 변할 수 있을지 상당히 좀 흥미로운 관점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당신이 문화예술 현장에 계시거나 아니면 그냥 우리 사회에서 문화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하시다면 오늘 얘기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우선 왜 지금 ESG인가 유명훈 대표 강연 내용이 핵심인데요. 네네. 지금 시대를 변동성, 불확실성, 복잡성, 모호성 이걸 줄여서 뷰카 시대라고 하잖아요. 네, 뷰카 시대요? 네. 여기에 기후위기라던가 플라스틱 문제처럼 이 지속 가능성에 대한 위기감이 정말 어느 때보다 높아진 거죠.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예술의 역할이 좀 새롭게 주목받는다는 게 재밌었어요. 그냥 문제 있다 이렇게 지적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예술 특유의 그 창의력으로 해결책을 막 상상하게 만들고 또 어떤 어려운 이슈를 좀 개인적인 차원으로 내 삶의 문제로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아까 그 자료에 나왔던 1분마다 축구장 크기 숲이 사라지는 걸 시각화한 작품 이런 것처럼요. 네, 맞아요. 그리고 ESG는 이런 지속 가능성을 이루기 위한 일종의 도구다 이렇게 설명이 됐어요. 잘 아시다시피 환경 E, 사회 S, 지배구조 G인데요. 네. 여기서 사회 S는 그냥 기부하고 이런 걸 넘어서서 인권이나 노동, 안전 같은 이해관계자와의 관계, 그리고 지배구조 G는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생각하는 투명한 의사결정 구조, 이걸 의미하는 거죠. 국제 목표인 SDGs도 문화예술 기관들이 참고할 만한 틀로 제시됐고요. 그리고 ESG 정보 공시가 2026년부터 상장사는 의무화된다는 점, 이것도 좀 눈에 띄더라고요. 네, 중요하죠. 이게 비영리 성격이 강한 문화예술 기관이라도 이런 흐름에서 완전히 자유롭기는 어렵겠구나 싶었어요. 그린워싱이라고 하죠. 그냥 보여주기식 친환경 활동 말고 정말 데이터로 증명해야 한다는 거. 그리고 인권 경영이나 DII, 그러니까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이런 가치의 중요성도 커진다는 거. 맞습니다. 결국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게 아니라 어떻게 잘 할 것인가 이게 핵심이란 말씀이시네요. 네, 바로 그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실천 전략으로 한 4가지 축을 제시했어요. 첫째는 친환경 재료를 쓴다거나 탄소 중립 전시처럼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예술 활동 자체를 하는 거고요. 네. 둘째는 예술을 통해서 사회 문제를 좀 알리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내놓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것. 사회적 가치 창출. 그렇죠. 셋째는 투명한 운영이나 정보 공개 같은 책임 경영. 그리고 넷째는 인권 존중하고 공정한 파트너십을 만드는 것. 이렇게요. 듣기에는 다 좋은 말인데 근데 현실적으로 자원이나 인력이 좀 부족한 작은 단체들은 이걸 다 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요? 정말 좋은 지적이세요. 그래서 더 중요해지는 게 바로 협력입니다. 특히 민관 협력이요. 협력. 네. 공공재정이 좀 줄어드는 추세잖아요. 그러니까 기업과의 파트너십이 정말 필수적이죠. 예를 들면 SK E&S 같은 에너지 기업이 군산에서 지역 재생 프로젝트를 한 사례라든가 네네. 아니면 제주 탑동의 아라리오 뮤지엄처럼 폐건물을 활용해서 미술관 만들고 지역이랑 상생하는 사례들. 이런 식으로 서로 잘하는 걸 합쳐서 시너지를 내는 거죠. 그렇군요. 물론 이런 협력이 성공하려면 사업 시작하기 전에 공동의 목표,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왜 같이 하는가, 이걸 명확하게 설정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선을 경기도로 한번 돌려볼까요? 이런 큰 틀의 이야기가 실제 경기도의 현실과는 어떻게 좀 연결이 될까요? 유인택 대표 진단이 상당히 날카롭던데요. 네, 그랬죠.
중앙정부는 주로 한류에 집중하는데 경기도 내에 있는 순수예술이나 생활예술 현장과는 좀 거리가 있다. 이런 지적이 있었고 또 예산 삭감 문제나 지역 간 격차 심화 문제도 있고요. 맞아요. 그리고 최명길 교수님은 현재 경기도 내 협력이 대부분 그냥 사업 단위 보조금 지원 이런 수준에 머물러 있다. 좀 비판적으로 보시더라고요. 아, 수준이 낮다. 네, 그래서 기획부터 예산, 실행, 평가까지 전 과정에서 정말 실질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셨고 해외 사례로 프랑스의 DRA나 영국 예술위원회 같은 수평적인 협력 모델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제안도 하셨어요. 그러네요. 또 국내 다른 부처 사업들 보면 문화예술이 그냥 수단으로만 쓰이고 정작 문화예술 부서나 기관은 좀 소외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도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렇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를 위한 대안으로는 어떤 아이디어들이 나왔나요? 좀 흥미로운 제안들이 있었는데요. 뭐랄까, 특정 중심 없이 여러 기초 단위가 이렇게 뿌리처럼 수평적으로 연결되는 리좀형 모델이라는 걸 제시했고요. 리좀형 모델이요? 네. 그리고 행정구역 넘어서 실제 생활권을 중심으로 협력하자. 또 지역과 지역 사이의 경계, 그 애매한 공간 있잖아요. 리미널 스페이스라고 하던데 거기를 오히려 협력의 거점으로 만들자는 아이디어도 나왔습니다. 오, 재미있네요. 네. 그리고 문화예술계 바깥, 그러니까 다른 분야에서 문화예술을 필요로 하는 수요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런 점도 강조됐습니다. 네, 오늘 쭉 살펴본 경기 문화예술 상생 포럼 이야기들 들어보니까 이 ESG와 협력이라는 게 정말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 전략이구나. 이게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문화예술만이 가진 그 힘을 잘 활용해서 사회에 기여도 하고 동시에 스스로 지속 가능성도 확보해야 하는 그런 과제를 안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결국 핵심은 실천 그리고 연결인 것 같아요. 개별 기관이 열심히 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서로의 경계를 좀 넘어서 강점을 잇고 협력할 때 그때 비로소 정말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 수 있다. 이런 메시지였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당신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던져봅니다. 요즘 보면 산업이나 도시개발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문화의 힘을 필요로 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경기도의 문화예술기관들은 이 기회를 어떻게 잘 활용해서 단순히 지원받는 대상에 머무는 게 아니라 경기도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